안녕하세요, 다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점장으로 일하면서 겪은 사건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일본어 단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몬스터 페어런트. 영어 단어지만 일본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괴물이란 뜻의 몬스터에 부모란 뜻의 페어런트를 붙여서 괴물 부모 정도가 되겠네요. 자녀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자기중심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 그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몬스터 페어런츠의 가벼운 예부터 들자면 어떤 사전 예약도 없이 교무실로 쳐들어가는 일, 시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교직원의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혹은 자택으로 쳐들어가는 일.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자녀가 명백하게 또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무거운 예를 들자면 사실관계를 날조해서 장문의 고발장을 교육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일, 심지어 소송을 진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교사가 자살에 이른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이짐의 사건입니다. 아이를 방패로 본인의 도덕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가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아주 변태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몬스터 페어런츠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듣거나 혹은 겪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을 먹기 전에 다 같이 손을 합장하고 이타다키마스 라는 인사를 하곤 합니다. 한국에서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한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클레임의 이유가 우리의 돈과 세금으로 준비된 급식을 먹고 있는데 왜 우리의 자녀가 교사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해야 하냐,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이타다키마스 라는 인사를 하는 게 금지됐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느낄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교육 방침은 사람마다 다른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타다키마스라는 인사는 교사라는 권위에 대한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이 요리들, 이걸 준비하기까지 과정에 참가한 그 사람들과 작물에 대해서 올리는 감사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문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죠.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겪은 사건입니다. 점장 일을 하면서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몬스터 페어런츠를 경험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흔한 나라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로 인한 문제도 종종 겪었습니다. 당일 결근과 지각을 굉장히 자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출근하면 그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지각 아니면 당일 결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처음이라고 하고 몸도 굉장히 약한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나무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가지고 수시로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는 친구였는데 놀러 갈 때는 또 빠지지 않고 참가하니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3일 연속으로 무단결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단결근 할 때마다 라인을 한 통만 보내놨었는데 원래는 이런 걸 별로 용서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좀 몸이 약하다고 하고 사회 초년생이니까 좀 봐주자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니라 그 어머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께 아주 크게 혼났습니다. 왜 이렇게 몰상식하냐? 몸이 아픈 아이에게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느냐? 겨우 아르바이트가 아니냐? 본사에 클레임을 넣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똑같은 급여를 지불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한 아르바이트가 그것도 사실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죠. 무단으로 몇 번이고 지각과 결결을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어머니에게 몰상식하다고 매도당한 점장이 바로 접니다. 사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전혀 나쁜 감정이 없고 사실 걱정이 더 많이 앞서인 상태였는데 정말 머리가 차갑게 식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업무 시작하기 전에 조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스태프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일본 노동법과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경고 없이 처분하겠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이런 행동이 용서받아 버린다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특히 저는 겨우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직까지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성인과 같은 시급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겨우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을 왜 지켜야 할까요? 저 개인에게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지만 저 사건을 계기로 점포의 규율은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은 저런 스태프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스태프가 일을 그만둔 것도 없었고 저희 점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규 채용을 지인 소개만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워낙에 좁은 동네인데다가 그 그만둔 친구의 친구들이 아직도 저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종종 근황을 듣곤 하는데
다른 아르바이트 구했다가 또 바로 그만두고 학교에도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접객을 할 때 가장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순간이 바로 유모차가 눈에 들어올 순간인데요. 데이터상으로 가장 많은 클레임이 발생한 그룹이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를 넘은 억지를 부려버리면 그건 더 이상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몰상식이 되어버립니다. 괜히 아이 탓을 하면 안 되죠. 서비스업이라는 게 감정노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의외로 손님한테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집니다. 다만 종업원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겪은 사건과 같이 아직까지 정신이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친 느낌입니다. 저는 일을 가르치거나 지시를 할 때 절대로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보호자들 분께서 점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본인들의 자녀가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시는 건지 부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단 생활에 보다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노동의 소중함이나 예의범죄를 몸에 익힐 걸 기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포 관리자에게 인생의 선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다소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의 운영 방침은 관리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점포 관리자 그리고 지도역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의 점포를 공정하고 순수한 경쟁의 장소로 만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시간을 급여로 바꾸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인이 어떤 상황에 강하고 또 어떤 상황에 약한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몇 번이든 실패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죠. 적어도 돈을 받고 한 일을 겨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점포에 두는 거, 그게 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 사건을 겪고 제가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제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키나와는 슬슬 반팔로 다녀도 괜찮네요. 선선합니다.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